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식료품점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빵은 수천 년 동안 문명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로마가 존재하기 전, 이집트 피라미드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 왕들이 즉위하기 전부터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밀가루 없이, 설탕 없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어떤 가공 재료도 없이 만들어진 이 소박한 빵에는 연어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연어보다 5배 더 많습니다. 의사들이 심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몸속에서 서서히 당신의 몸을 파괴하는 염증과 싸운다고 말하는 바로 그 오메가3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매일 이 빵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것이 어디서 왔고 왜 사라졌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말입니다. 야생 풀로 뒤덮인 구불구불한 언덕, 돌로 지어진 작은 마을, 그리고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 그리고 그 모든 마을에는 오븐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지어지거나 돌벽에 붙어있는 진을 오븐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그 옆에 꿇어앉아 그날의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빵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선반에서 집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은 삶이었습니다. 빵은 생존이었습니다. 빵이 있으면 하루 더 살 수 있었고, 빵이 없으면 공영에 처했습니다. 성경 자체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들이 만든 빵은 오늘날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흰 밀가루도, 가게에서 파는 효모 포장지도, 설탕도, 방부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빵은 땅이 그들에게 준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리, 그리고 여유가 될 때는 밀, 그리고 씨앗들,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씨앗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갈릴리 언덕 전체에 야생으로 자랐습니다. 요단 계곡 밭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바빌론인들이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농부부터 가장 부유한 상인까지 거의 매일 그것을 빻아 빵에 넣어 먹었습니다. 그 씨앗은 아마씨였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씨라는 단어를 들으면 직물 리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리넨은 아마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식물은 옷을 위한 섬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작고 반짝이는 갈색 씨앗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영양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과학적인 용어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실험실이나 영양 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씨앗들을 빵에 넣으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덜 아팠습니다. 관절이 덜 아팠습니다. 노년에도 정신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마씨를 빻아 반죽에 섞어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노인들은 매일 이 빵을 먹고 그 시대에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씨앗들도 넣었습니다. 참깨, 구할 수 있을 때는 해바라기 씨, 그리고 호박 씨. 때로는 구운 후에 야생꿀을 약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씨가 기본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아마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옷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마로 일한다는 것은 빵, 약, 기름을 위해 씨앗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길을 걸으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셨을 때, 그 식탁 위의 빵에는 거의 틀림없이 아마씨가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빵이 원래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이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영양가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와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되고 수세기 동안 산업화가 식품 생산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빵은 상업용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제품은 저렴하고 빠르고 선반에서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마씨는 빨리 산패합니다. 가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했습니다. 실제였던 것을 수익성 있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통곡물은 흰 밀가루로 대체되었습니다. 꿀은 설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씨앗의 천연 오일은 화학 방부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강력하고 신이 주신 재료인 아마씨는 조용히 밀려나 잊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오메가3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의사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생선을 더 많이 드세요. 생선 기름 캡슐을 드세요. 오메가3는 심장에 좋고 뇌에 좋고 관절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통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메가3의 왕이라고 지목하는 연어는 1호에 제공량당 약 2점, 2g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씨는 1회 제공량당 6.3g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측정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를 빵에 농축하여 주재료로 사용하면 단순히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연어 한 조각에서 얻는 것보다 5배나 많은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산 생선 한 조각에 $15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생선 기름 트림을 유발하는 알약을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씨 한 봉지, 물 약간, 소금 약간, 오븐, 그리고 약 45분이면 됩니다. 3000년 전 그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제 오메가3는 간단히 말해서 몸의 엔진을 위한 기름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뇌는 흐릿해집니다. 염증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통증으로, 질병으로, 의사가 긴 이름을 붙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메가3는 이 모든 것과 싸웁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작동하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수리팀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는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메가3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그들은 이 빵이 자신들을 살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사막을 통과하고 전쟁을 통과하고 망명을 통과하고 삶이 던지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집을 상상해 보세요. 돌벽, 깨끗하게 쓸린 흙바닥, 그리고 중앙에 놓인 나무 식탁, 그리고 한쪽 벽에는 아침 불꽃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진흙 오븐. 공기는 흙과 연기, 그리고 조용히 신성한 무언가의 냄새를 풍깁니다. 한 여인, 아마도 마리아 자신일지도 모르는 여인이 돌그릇 옆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빻은 아마씨에 약간의 보리가루, 소금 한 꼬집, 물 약간, 그리고 참깨 한 줌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1000번도 넘게 이 일을 해온 억센 손으로 반죽을 합니다. 얼마나 힘을 줘야 할지, 얼마나 오래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준비가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손입니다. 적힌 레시피도, 계량도, 벽에 타이머도 없습니다. 오직 기억뿐입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대대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둥글게, 단단하고 무거운 덩어리로 만들고 씨앗으로 뒤덮습니다. 그녀는 평생 같은 일을 해오면서 얻은 침착함으로 그것을 오븐에 넣습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온 집안은 오직 집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냄새로 가득 찹니다. 빵이 나오면 황금빛 갈색이고 껍질에 씨앗이 반짝이며 열에 부풀어 터진 윗부분이 살짝 갈라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꿀을 약간 뿌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꿀은 그들의 달콤함이었고 축복이었으며 소박한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탁에 오시면 그 빵을 집으십니다. 그 빵을 떼십니다. 그 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십니다. 흰 빵도 아니고 고급 베이커리에 사워도우도 아니며 2주 유통기한이 적힌 비닐 포장된 빵도 아닙니다. 땅이 제공한 것으로 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만든 단단하고 씨앗으로 뒤덮인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빵입니다. 진짜 빵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빵입니다. 수세기 동안의 고난과 망명,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린 빵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레시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어떤 식료품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되살려낸 레시피입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빵, 이스라엘의 빵, 예수님께서 아셨던 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부엌에서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필요한 재료입니다. 빻은 아마씨 또는 아마씨 가루라고도 불리는 것 2컵. 이것이 기초입니다. 모든 오메가3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것은 빵 전체의 심장입니다. 통보리 가루 반 컵, 또는 지역 상점에서 보리를 찾을 수 없다면 통밀 가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민들의 곡물이었고 생존의 곡물이었습니다. 참깨 4분의 1컵. 작고 고대의 씨앗으로 칼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역에서 3000년 이상 재배되었습니다. 호박씨 4분의 1컵. 식감과 미네랄을 위해, 그리고 껍질의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위해. 해바라기씨 4분의 1컵.
황금빛이고 고소하며 약간 흙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씨앗이 2큰술. 이것들은 고대에도 사용되었던 작은 씨앗에 가장 가까운 현대판이며 아마씨보다 훨씬 더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냅니다. 바닷소금 한 작은 술,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소금. 여전히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종류. 벗겨내고 가공되어 알아볼 수 없게 변하지 않은 종류. 따뜻한 물 한 컵 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 물이 친절하게 느껴지는 온도. 올리브 오일 2큰술. 진짜 종류. 엑스트라 버진. 냉합착. 공장 냄새가 아니라 올리브 냄새가 나는 종류. 그들이 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굽고 나서 맨 위에 생꿀을 약간 뿌려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마른 재료를 큰 볼에 함께 섞습니다. 빠흔 아마씨, 보리가루, 모든 씨앗, 그리고 소금. 모든 것이 고르게 섞일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씨앗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물과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천천히 섞어 걸쭉하고 끈적한 반죽이 될 때까지 만듭니다. 이제 일반 빵 반죽처럼 보이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더 무겁고, 더 조밀하며, 더 어둡고, 반죽이라기보다는 거의 반죽처럼 보일 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10분 동안 휴지시킵니다. 그냥 옆에 두고 놓아두세요. 아마씨가 물을 흡수하고 살짝 부풀어 오르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결합될 겁니다. 거의 마법처럼 말이죠. 효모가 필요 없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포장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씨가 일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손으로 둥글거나 타원형의 덩어리로 만드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완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산지를 깐 베이킹 시트에 올려놓고 그 위에 씨앗을 더 많이 눌러 붙입니다. 참깨,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표면 전체가 씨앗으로 덮여 박힐 때까지 말이죠. 칼로 윗부분에 칼집을 냅니다. 표면에 2-3번 깊게 자릅니다. 이것은 굽는 동안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고대적이고 투박하며 확실한 모습을 줍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든 빵의 모습 말입니다. 섭씨 350도에서 40분에서 45분 동안 굽습니다. 겉면이 황금빛 갈색이 되고 만졌을 때 단단해질 때까지. 2000년 전 갈릴리의 부엌에서 조용한 아침에 났을 법한 냄새가 당신의 부엌에서 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빵 바닥을 두드렸을 때 속이 빈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는 방법입니다. 꺼내세요. 카운터 위에 놓으세요. 기다릴 수 있을 만큼만 몇 분 동안 휴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생꿀을 위에 뿌립니다. 아끼지 마세요. 꿀이 빵 옆면으로 천천히 흘러내려가 갈라진 틈에 고이고 씨앗에 스며들어 껍질을 축복받은 것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제 한 조각 잘라보세요. 단단하고 든든하고 고소하며 꿀 덕분에 약간 달콤하고 약간 짭짤하며 보리와 씨앗 덕분에 약간 흙냄새가 날 겁니다. 한 입 한 입이 연어 한 접시보다 더 많은 오메가3.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섬유질, 그리고 식탁 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 빵입니다. 기계도, 화학물질도, 공장도, 발음할 수 없는 재료도 없습니다. 오직 씨앗, 물, 소금, 기름, 그리고 불뿐입니다.
3000년 전 그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5가지 재료, 예언자들과 어부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왕들을 먹여 살렸던 같은 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기적의 음식, 다음 보충제, 다음 약,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찬 라벨이 붙은 병 속에 다음 것을 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찾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내내 답은 씨앗 속에 있었습니다.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이 들판에서 자라온 작고 겸손한 고대의 씨앗 말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곳곳에 의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국이나 오메가3 캡슐도 없었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말해주는 웰빙 인플루언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빵이 있었습니다. 신이 직접 창조하신 흙에서 자란 진짜 재료로 만든 진짜 빵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또 다른 보충제를 먹으라고 말하면 미소 지으며 이 빵을 대신 구워보세요. 고대인들의 빵, 이스라엘의 빵,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소박한 나무 식탁에서 자신의 손으로 떼신 빵 말입니다. 30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무언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이야기들이 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식탁에서 누군가와 나누세요. 친구, 가족, 옛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사람과 함께요. 이 이야기가 부엌에 있는 소박한 씨앗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읍시다. 과거로부터 온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